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RB핀에서 경영지원팀과 고객소통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은 군이고 주로 이제 학교랑 그 이전 직장은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구에서 한 10년 넘게 생활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상주로 정착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상주에는 작년 9월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RVP는 총 3개의 브랜드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로라는 곳은 이제 할머니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제 소공예품을 만드는 브랜드이고, 이제 크래프트링크라는 브랜드는 한국의 미혼모 여성분들과 그 다음에 가테말라 원주민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수공예품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코로와 크래프트링크 에서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나 안 그러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지원하고 있는 브랜드, 이렇게 세 브랜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AS라든지 이쪽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주로 제가 영업하는 것보다는 고객소통팀에서는 AS나 안 그러면 고객 상담 쪽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에서는 이제 인사노무관리 쪽 업무. 기업의 경영과 네. 관련된 네, 부분들. 맞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책을 사서 모으는 게 주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을 다 읽으시나요? 웬만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것 같은 게, 네. 원래 서점도 잘 안 가고 책도 안 읽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원 가서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가거나, 안 그러면 요즘에 그런 서재 같은 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픈된 서재들도 있어서 그래서 종종 거기 가서 책을 읽고. 그러면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세요? 1년에 못해도 10권 이상은 무조건 읽으려고 하고. 최근에 읽은 책.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인생 책이다, 이런 책은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만한 책이 있을까 싶어서요. 되게 옛날에 출간된 책인데 아직까지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시크릿이라는 책을 거의 10번 이상은 돌려봤던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안 풀린다 싶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제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목표값을 설정할 때 있는 책이 조금은 올드하지만 시크릿 책을 주로 보고, 그리고 그냥 평소에 항상 집에 있으면서 읽는 책은 어린 왕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농무 쪽에 전문가로서 좀 성장하고 싶은 미션을 가지고선 이 회사에서 다행히 그쪽 업무를 가지고선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미션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은, 옛날부터는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게 저의 미션 중에 하나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청소년 심리 상담사가 저의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쉼터라든지 복지관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검정고시 교육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쪽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쉼터를 나가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또 대우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고, 그 사회학과 과목 중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거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도 조금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창업을 했었고, 사실은 22살 이때 되게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그 다음에 자본도 없었고 이랬던 시기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되게 망했죠, 솔직하게. 근데 뭐 사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들 검정고시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취업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거쳐갔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서 계속 업무를 했었고 이 전 직장에서는 대우대 산업협력단에서 이제 육성사업 담당 멘토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다른 데 어디 갈 때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IBP는 입사를 하게 됐고 사실 한 10년 가까이 이 경제 이 영역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어느 기업 대표님을 만나나 어느 담당 지원기관 선생님들 만나나 나쁜 의도 없이 항상 저를 대해주시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아서 이 영역에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오는데 사실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제 주거랑 이제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 사실은 이게 저는 가장 컸던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벗어났을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정책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서 일단은 거주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만약에 타 기업이었으면 저는 이 제도를 사실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문화, 사회적 기업이 주는 이미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분명히 있는데 거기 안에서 사실 제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직원분들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자는 그 가치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IBP 같은 경우에 할머니 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간식도 주시고 뭐 이런 따뜻한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정이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잘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청년 일자리 사업 역시 이제 각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만의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특히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경제 안에 그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수기에도 써놨지만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 그런 조직 문화에서 분명히 차이는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인사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